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골반 필러 맞는 사람들이 벽에 엉덩이를 대고 있는다고요. 바로 골반 필러, 힙디 필러의 이동 현상입니다. 자, 이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 5가지는 상담 때 꼭 물어보시고 답변이 애매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골반 필러 맞는 사람들이 벽에 엉덩이를 대고 있는다고요. 앉을 때마다, 누울 때마다 거울부터 본다고요.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인데 병원 상담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카페, 네이버, 유튜브 등 수십 개의 후기를 제가 다 분석하고 해외의학 논문까지 5편까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필러가 왜 움직이는지, 그래서 상담 갈 때 뭘 물어봐야 되는지 3가지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성형 관련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분은 골반 필러를 맞고 몇 달 뒤에 골반이 아니라 치골 쪽에서 이 필러가 만져진다고 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필러가 밀렸네요. 그리고 실장님이 위로라고 다들 거울 보고 밀어서 마사지로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또 다른 후기에서는 시술 후 시간이 지나면 앉거나 몸을 구부릴 때마다 필러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고 합니다. 벽에 엉덩이를 대고 서서 밀려난 필러가 다시 돌아가도록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우울을 넘어서 정신병이 올 정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제일 마지막인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트위터에서 한 피부과 선생님이 공유한 내용인데 학교에서 어떤 의사가 골반 힙필러 시술을 하고 괴사가 와서 고생한 사례가 건너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 세 케이스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도대체 왜 움직이는 거야? 병원에서 왜 이런 얘기 안 해줬을까요? 필러가 이동하는 건 사실 의학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보고된 현상입니다. 2015년 조던과 스토이카라는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고 2023년 최신 논문에서는 6가지 원인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입 기술입니다. 고압으로 고속으로 빠르게 주입을 하면 필러가 더 빨리 옆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두 번째,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얼굴에서 팔자 필러가 웃을 때마다 밀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골반은 어떤가요? 걸을 때, 앉을 때, 뛸 때, 계단을 오를 때 하루 종일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죠. 세 번째, 중력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필러가 점점 아래로 처질 수가 있죠. 네 번째, 외부 압력입니다. 꽉 끼는 청바지, 스키니진, 옆으로 눕는 자세, 강한 외부 충격, 마사지, 이게 다 필러를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드물지만 이 림프관을 통해서 주입된 필러가 림프관을 통해서 골반에서 좀 먼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 23년에 논문에 실린 케이스는 엉덩이, 힙에 맞은 필러가 허벅지 안쪽에서 발견된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해부학적으로 저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골반이어서 특히 문제인데요. 얼굴에는 1cc만 넣어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골반에는 100cc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피부 조직에서는 저항이 가장 약한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왜 병원 광고에서는 이동한다는 말을 안 하는지. 그럼 필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일 최근에 24년에 이탈리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연구한 조사를 살펴보면 히알루론산 바디필러를 사용했을 때 4년 7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추적 관찰을 할 결과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즉 올바르게 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올바르게 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크게 5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필러 제품에 G'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G'은 쉽게 말해서 단단함이에요. 이 수치가 낮으면 필러가 물처럼 잘 퍼지기 때문에 이 바디 필러에는 이 G'이 높은 고 G' 제품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예전에 한국에서도 많이 썼었던 아쿠아 필링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묽기 때문에 바디 필러를 예전에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던 제품입니다. 너무 싼 가격에 혹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주입 깊이입니다. 이거는 피하 지방층에
주입을 꼭 잘 해야 되는데요. 근육축에 들어가면 움직일 때마다 근육에 힘을 받아서 이동할 수가 있고, 너무 얕게 들어가면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세 번째는 1회 주입량입니다. 대용량을 한 번에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넣는 게 이동률을 낮춥니다. 네 번째는 시술 후 관리입니다. 시술 후에 72시간, 약 3일 정도는 필러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쪼그려 앉기나 엎드려 자기나 사우나, 꽉 끼는 옷, 이런 것들은 꼭 피하셔야 되고, 특히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피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술자의 경험입니다. 바디필러는 이 바디필러를 전담으로 하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술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병원을 고르실 때 병원이 시술을 충분히 많이 해본 원장님이 계시는지 원장님의 경험을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디필러 시술을 할 때 사실 이 초음파 사용을 아무리 경험 많은 원장이라고 해도 내가 정확하게 어느 층에 들어갔는지 이 느낌으로는 알 수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초음파를 사용해서 이 부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을 하고 바로 끝이 아니고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경과를 꼭 보러 오셔야 되는데, 그 경과를 볼 때도 이 초음파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이동한 게 없는지, 제대로 잘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 5가지는 상담 때 꼭 물어보시고, 답변이 애매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첫 번째, 어떤 제품 쓰시나요? G프라임 수치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 원장님 바디필러 죄송하지만 혹시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이 케이스 숫자를 한번 여쭤보시고, 세 번째로는 이동했을 때 녹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네 번째,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운동했을 때 어떤지 한번 여쭤보시고, 다섯 번째로 몇 번에 나눠서 맞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한 번에 넣는 병원은 가급적으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 골반 힙 디필러의 이동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제품 선택, 주입 기술, 적절한 용량, 시술 후 관리, 이 4가지를 제대로 한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담 때 이 5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충분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누군가를 겁주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들은 필러 후기,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녹이기 실패 사례와 유지비 계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